체크업 이외에 62번입니다. 62번은 가장 지금 상황이 가정방문을 갔을 때 가장 급한 아이라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1번에 회원부나 학문 부분이 발적이 있대. 그럼 발적, 기저귀 발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가장 급한 건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도 보시면 대변이 파랗다는 말은 이제 태변 가능성이 또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태변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4주까지니까. 그런데 파라면 원래는 파랗진 않잖아. 그죠? 근데 뭔가 또 다른 그거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긴 한데 하루에 5번의 변을 봤대. 더 이상 뭐 어떤 더 비정상적인 어떤 소견을 더 말하진 않았어. 2번도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말할 순 없지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3, 4일 된 아기가 생리적 체중 감소가 나타났대. 그럼 생리적 체중 감소는 절대로 비정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4번은 확실하게 아닌 거지. 그럼 1번, 4번은 절대 급한 경우에 1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상태는 양호하나 생후 2주가 지났는데도 제대 탯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럼 탯줄이라는 거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탈락이라고 하죠. 제대 탈락. 떨어지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떨어져요. 그런데 2주가 됐다잖아요. 그럼 좀 지나긴 지났네.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이 또 고민할까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상태는 양호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아닌 난이도가 급한 난이도로 진다면 순위로 진다면 좀 떨어질 거야. 그런데 3번을 보면은 2번하고 고민을 하다가도 3번은 답을 하게 되겠죠. 왜? 생후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럼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먹지 못하고 눈동자가 노랗대. 그럼 이거는 뭐예요? 24시간 이전부터 황달이 있어 왔고 그리고 아이 상태가 전혀 먹지 못한다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거는 핵황달이 되겠죠. 심한 황달. 그래서 저라면은 아리까리 하던 게 몇 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급한 거는 3번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3번 그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3, 4일 된 아기가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빠지면 어느 정도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출생 시보다 5에서 10% 정도가 감소되는 거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에 보겠습니다. 63번에. 자, 63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병에 대한 설명을 했죠. 요즘에는 뭐 생활 습관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 성인병 이런 거는 전부 다 만성질환이잖아요. 나을 수 없는 거죠. 나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런 질환을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퇴행성 질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하면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게 들어가겠죠. 절대 급성인 수인성 감염병 이런 거 안 들어가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이러는 거 1번에 콜레라 이런 거 안 들어가. 그 다음에 3번에 풍진 이런 것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4번에도 급성 신장염. 급성이라고 했잖아요. 급성 빨리 낫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폐결핵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5번에 매도,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안 들어가. 그리고 심장병이라는 표현도 조금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거 있었죠. 자, 만성 퇴행성 질환은 성격이 원인이 어때요?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원인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환이 금방 끝나요? 계속 오래 유지돼요? 질환이 장기성
장기성. 그 말은 빨리 안 낫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조금 더 신경 쓰세요. 회복이 됐다가 또 악화가 또 됐다가 또 치료받으면 회복이 됐다가 악화를 어떡한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이전으로 당뇨병이 없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그랬죠. 돌아갈 수 없는 거를 비가역적이라 그랬어.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거. 세 번째 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자,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성질환은 병을 갖고 있을 확률, 유병률. 이게 어때요? 높다. 유병률이 높죠. 자, 반면에요. 새롭게 발생할 확률은 낮아요. 그죠? 발생률은 낮아요. 유병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1번에는 질병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질병이 여러 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질병의 동시 존재성. 이 말은 질병이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겨도요, 사람들마다 증상의 정도가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좀 그냥 가볍게 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겼는데 뭐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어떻다? 질환의 성격이나 그 위중도가 다 다양하다. 질병의 상태가 다 개인적으로 다양하다 하는 게 만성질환의 특징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런 거 한번 눈도장 찍으십시오.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64번. 자, 64번은 요충증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기생충 질환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를 적어 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고기, 육류, 그죠? 육류 때문에 생기는 거에 어떤 게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요거가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이 무구조충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음 민촌충증하고 같은 말이고, 이거는 외우실 때 소고기 무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덜 익은 소고기 하면은 무구조충이에요. 이때 무자는 갈고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갈고리가 없다. 소고기 무국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은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구조충이라고 하고, 또는 같은 말로 갈고리 촌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게 십이지장충이라는 거 있었죠. 자, 십이지장충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구충증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옮아요? 입으로도 가죠. 당연히 기생충 질환은 경구 감염도 돼. 그런데 십이지장충은 피부를 뚫고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한다? 경피감염이라고 했었죠. 경피감염이라는 말은 피부를 경로로 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맨발을 하면 안 돼요. 맨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닌다 이런 말 나오면 십이지장충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양말을 신어라, 양말이 아니라 신발을 신도록 권유하라 하는 거 하면 십이지장충 하는 거 떠올리십니다. 그럼 이 십이지장충은 다른 기생충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를 유발한다?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좀 심하게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빈혈이 생기면은 이때 토식증 같은 것도 있죠. 흙을 막 먹고 하는 이상한 맛을 좋아하는 거,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충이라는 것도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요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는 가렵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죠. 소양감. 주로 이게 언제 밤에 알 깔아 언제 나와요? 밤에 알 깔아 나오죠. 어디로? 항문 주변으로. 그래서 막 항문 주변이 가려워. 그래서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소아들한테서 야뇨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주로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같은 요를 깔고 자서 팬티가 헐렁헐렁 하니까 항문으로 나와서 누나 엄마 팬티로 막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려면, 요충을 예방하려면요, 꽉 끼는 팬티를 입으라 그랬죠. 요충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만 기생충약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집단 구충제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막 항문이 가렵다고 막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손을 잘 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요충과 관련된 거고, 그럼 요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스카치 테이프로 띡띡 붙여서 채취한다 그랬죠.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이런 것들이 요충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기생충 중에서 중간 숙주를 물어보는 거 있었죠. 그럼 중간 숙주를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 아니었나? 그죠? 간 흡충증 그리고 폐 흡충증인데, 간 흡충증은 간 디스토마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얘는 어떤 거지? 외우실 때 간쇠담이라고 외우자 그랬죠. 간쇠담. 그죠? 간쇠담. 그래서 간디스토마 일숙주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는 장소는 어디다? 쇠우렁이. 그죠? 쇠우렁이가 간디스토마 알을 먹는 거죠. 그럼 쇠우렁이 몸에서 간디스토마가 있는데, 이 쇠우렁이를 누가 먹는 거야? 담수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스토마 기생충이 어디로 이사 간 거야? 두 번째 집인 담수어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럼 이 담수어는 민물고기를 말하는 거고, 이 담수어를 생식했다 이런 말 물을 거야. 또는요, 민물고기를 생식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는 민물고기라는 거는 강에서 낚시한 고기를 말하잖아요. 생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 생긴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생충 질환이다? 간 흡충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 주변에서 생기는 거야. 강가 주변에서. 저 영혼, 영월, 정선 이런 데서 안 생겨. 그럼 이거는 그 지방의 특수한 지방에서만 생기는 거죠. 강가 주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풍토병이라고 하죠. 풍토병. 그래서 풍토병 했을 때 대표적인 게 간 흡충증이라는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쇠담입니다. 되셨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간세다. 그죠? 간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흡충증. 요거는 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폐다참이라고 했죠. 그럼 폐디스토마 알이 어디로 들어간다? 다슬기 몸으로 첫 번째 이사를 가는 거야. 첫 번째 이사 간 집. 그리고 다슬기를 누가 먹는 거예요? 개나 가재가 먹는 거죠. 그럼 개나 가재는 기생충 질환 폐디스토마가 두 번째 머무는 장소가 되겠죠. 그럼 이 개나 가재를 우리가 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개나 가재를 생식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 이래 말하면 폐흡충증. 그래서 폐가 안 좋았을 때 결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 간흡충증은 간이 안 좋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생충 질환 했을 때 육류 자, 참고로 육류에 의한 기생충, 우리가 보통 회충이라든지 편충이라든지 요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야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육류에 의한 기생충 하면은 어떤 거? 육류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아까 했잖아. 뭐 있어요? 소고기, 무조충, 무고조충, 소고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돼지고기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유구조충이 생기겠죠? 유구조충. 그죠? 유구조충.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 고양이 때문에 생기는 거 뭐 있었죠? 인부들한테도 생기는 감염성 질환에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생기는 거 톡소플라스마. 이런 것도
육류, 고양이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선모충. 선모충 이거는 멧돼지를 막 육회를 해먹고 그런데 왜 멧돼지를 육회를 왜 해먹을까? 그죠? 어쨌든 멧돼지 때문에 생기는 게 선모충이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육류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65번입니다. 65번은 여러분 버려도 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5번은 맞추셨으면 좋고 안 맞췄어도 미련 없어.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항상 마음을. 내가 맞추면은 그냥 그날 찍신이 자라서 잘 맞추면 다행이고 못 맞춰도 이것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미련은 없어. 그러니까 막 지나간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5번. 그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감염병을 예방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럼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죠? 감염병 예방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 감염병 예방 계획은 누가 세우죠? 감염병 예방계획. 자, 몇 년마다 세워요? 5년마다. 자, 그런데 누가 세워요? 아까 혈액관리 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은 다른 질병은 예전에 다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감염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조금 주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하는데 단독으로 하진 않고요. 누구와 협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5년마다 세우는 거예요. 5년마다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얘랑 헷갈리지 말 거는 어떤 게 있었다? 혈액관리 종합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질병관리청장이 혼자 세웠어. 감염병은 혈액보다 더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혼자 세울 순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때 감염병이 생겼을 때, 자, 이 감염병이 왜 생긴 거지? 원인이 뭐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역학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래 말하면 역학조사의 목적은요, 원인을 규명하는 거야. 그래서 원인 규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역학조사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 역학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금방 역학조사를 한다고 안 했고 역학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했죠. 요청할 수 있는 자. 역학조사를 해주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예요. 요청할 수 있는 자. 그럼 누가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자, 그 사람의 진료를 했던 의료인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아무도 이 질병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의료인 또는요 누구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 어쨌든 간에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요청을 했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지. 그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실시하는 자. 자, 실시하는 자는 누가 실시합니까? 하면은 자, 제일 밑에 사람 먼저 할까? 제일 밑에 사람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은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보건소장은 보건교육회, 가정방문회, 그리고 감염병 명부, 명단 작성 이런 쪽은 하지만 예방접종에, 입원에, 격리에 이런 거 그 위에 선에서 한다 그랬죠. 보건소를 지휘 감독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들어가요.
자,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 더 위에 사람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시도지사한테 맡겨놨더니 영 해결이 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또는 이번에는 너무 사안이 급해. 엄청나게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누가 나선다? 질병관리청장이 바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역학조사를 거부했어. 역학조사 해야 되는데, 원인을 해야 되는데 막 거부하고 막 방해했어. 쉽게 말해서 뭐 막 전화기도 동선도 속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 그러면 벌이 어떻게 됩니까? 2년에 2천입니다. 거부하거나 방해했어요. 그럴 때는 2년에 2천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이 생겼을 때요, 예방을 해야 되잖아. 그럼 감염병을 예방할 때 국가가 내는 거, 지자체가 내는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 국가 부담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문제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지자체, 인천시에서 시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내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국가 돈으로 내는 거는 어떤 돈은 국가가 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내는 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 크게 들고 많이 드는 건 국가가 내야 되지 않나? 홍보비. 그죠? 홍보비는 국가가 내겠죠. 공익 광고 같은 거.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방접종약. 약을 생산하는 거. 이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국가가 내 이 말이에요. 국가가 내. 그 다음에 감염병 교육하는 거. 예방 교육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국가가 내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이런 것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염병 관리기관 있죠. 관리기관. 자, 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드는 돈, 이거를 근해 병원에서 내려야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싫잖아요. 그럼 안 하겠지 서로. 그래서 감염병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 국가가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고 났는데 피해가 생겼어요. 그럼 피해 보상비 이런 것도 누가 낸다?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암기 잠깐 하시겠어요? 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있죠.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아두실 것.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 있죠. 실시할 수 있는 자, 요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의 목적은 뭐다? 원인 규명이라는 거. 그리고 결핵관리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단독으로 수립을 하지만 감염병 예방 계획은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감염병 신고 보고 체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감염병을 신고하고 보고하는 체계예요. 자, 그러면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누가 확인해? 의사가 확인하겠죠. 의사가 확인해. 그럼 의사가 확인하고 나서는 여러분은 화살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가 확인했어요.
의사가 확인했어요. 그럼 의사가 확인하면 본인이 보건소에 신고한다? 그러진 않는댔죠. 왜냐하면 본인은 페이 닥터니까, 월급 받는 의사니까. 그럼 의사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원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맞나요? 보고를 해.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요,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게 가장 FM대로 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일 때 어떤 게 하나가 새로 생겼냐면요, 의료기관의 장이 정말 이 사안이 급하다 하면은 보건소장 거치면 질병관리청장한테 늦게 올라오잖아요. 보고가.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도 되지만 사안이 급하다 싶을 때는요, 질병관리청장에게 바로 얘기를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그러나 FM대로 한다면 보건소장에게 전달이 돼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1급하고 2급 같은 경우는 언제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그리고 3급은 24시간 안에, 4급은 일주일 안에 신고하겠죠. 됐나요? 1급은 즉시, 2급하고 3급은 24시간 안에, 4급은 7일 안에 신고 들어가겠죠. 그럼 보건소장한테 신고했어. 그럼 보건소장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감염병 환자 명단 작성하겠죠. 본인이 명부 작성해. 그 명부 작성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윗선에 말할 때는 여러분 보고라고 하는 거야. 신고가 아니고. 그럼 보건소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게 뭐를 합니까? 보고하겠지. 그죠? 그럼 보고를 했어. 그럼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시도지사 같이 나와.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여러분 막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도지사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시도지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은 뭐를 해요? 보고하는 거죠. 보고해.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얘기할까? 질병관리청장 에게 얘기하겠죠. 보고하겠죠. 그리고 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로 올라가겠죠. 되셨습니까? 신고 보고 체계 이렇게 간단한 거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66번은 예방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자, 보세요. 1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을 뜻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야 돼. 난독증이 생겨서 제대로 못 읽어지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번에 보면 감염병 매개동물, 쉽게 말해서 뭐예요? 감염병을 중간에서 옮길 수 있는 동물, 그 말인 거죠. 그게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렇게 매개동물을 어떻게 한다? 구제, 없애는 거예요. 구제시설, 없애는 시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금지가 아니고. 되셨습니까? 금지라고 해서 틀렸죠. 구제라는 말이 없앤다 그 말이니까 없애야지. 안 생기려면. 그죠? 금지 X.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감염병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획 또는 생식을 섭취한다. 안 되겠죠. 잡고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포획, 생식, 섭취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되겠죠. 금지가 아니죠. 입원, 격리해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감염병 전파에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돼지가 문제야. 그럼 돼지고기 이런 걸로 만든 음식물 같은 거 판매하거나 수령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허용 X예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혹시나 모르니까 의사를 배치한다. 이거는 맞는 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6번이라고 적으시고요.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유행한 지역에 뭐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합시다.
교통로를 차단하겠습니다. 교통로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지역에 그 지역에서 어로 물고기 잡는 거 있죠. 이런 거 X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염된 그 지역에서 수영 같은 거 감염병 생길 수 있는 지역에서 하지 마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도 또는 하수도 또는 운물, 그 다음에 쓰레기장 또는 화장실 이런 거를요 만들거나 신설 또는 개조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없애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금지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건드리지 말라고요. 되셨습니까? 새롭게 만들고 개조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거 전부 다 금지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 것도 같이 옆에 더 적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자, 67번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이라고 했죠. 자,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결핵 환자에 대해서 4번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관리 및 통제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어. 계획에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1번 환자나 의사 환자가 뭐였죠? 의사 환자는 증상 있어. 엑스레이상에도 방사선에게도 나타났어. 조직검사에서도 나타났어. 그런데 마지막 퍼즐 결핵균 검사에서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의사 환자. 그 다음에 잠복결핵은 어떤 거였습니까? 증상도 없고 방사선 엑스레이상에도 없고 조직검사에도 없고 결핵균 검사에도 없어. 다 안 나타나는 거. 그런 사람은 잠복결핵.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고 보호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결핵에 관한 홍보 교육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다제 내성 결핵, 이 말은 결핵약이 잘 듣는 균이다 안 듣는 균이다, 내성이 생겨서 결핵약에 잘 안 듣는 균인 거죠. 그런 환자 결핵에 대해서 예방 관리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5번에도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주로 대부분이 관리, 예방 관리, 홍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핵 환자 개인정보 수집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자, 68번에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이라고 했어요. 구강보건사업계획. 자, 구강보건사업계획은 여러분 이거 누가 세우지? 구강보건 요즘 별로 안 하지 않았나요? 자, 구강보건 한번 언급해 봅시다. 자, 구강보건사업계획. 자,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가 수립한다? 수립하는 자는 구강보건사업계획 몇 년마다 할까요? 5년마다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그리고 누가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계획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때 기본 계획에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했을 때 구강보건에 관한 게 들어가겠죠. 보건계획이니까 구강보건에 관한 어떤 거 하겠다? 조사,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조사, 그리고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구강보건에 관한 보건교육,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 들어가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을 하겠다. 자, 학교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구강보건 힘쓰겠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한테 열심히 구강보건 하자. 그 다음에 또 임산부들한테 하겠다. 그리고 또 영유아들한테 하겠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그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이게 구강보건 사업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강보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때 또 하나가 또 기억하실 게 여러분, 구강건강 실태조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자, 이거는 몇 년마다 한다고 했냐면 3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3년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특이하거든. 실태조사를 누가 하냐면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처럼 질병관리청장이 누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정리하시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5년마다. 그리고 누가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서 해요. 그런데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되셨습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본 계획에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가 들어갔냐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는 걸 한다 그랬어. 그럼 이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고 했는데 수돗물 불소 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농도는 0.8 ppm. 0.8 ppm. 뭐 밑에 단위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수돗물 불소 농도는 0.8 되셨습니까? 최대 0.2 정도까지는 높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1 ppm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1 ppm 이상이면 불소가 너무 진해. 그럼 무슨 치아가 생긴다 했어요? 반상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 했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참 많이 묻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하는 자. 실시할 수 있는 자. 자, 실시할 수 있는 자 누가 한다? 시도지사. 외웁니다, 여러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물사장. 그죠? 물사장이 한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도 물사장 찾고 하지 마세요. 자, 줄여서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물사장. 되셨습니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이라는 거. 되셨습니까?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요거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것들만 적은 거거든요. 외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외우셔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 69번 보겠습니다. 자, 69번은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이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자,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1번에 보시면요. 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항상 비교하는 거 안 돼. 참고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틀렸는지만 좀 구별하세요. 비교하는 거 안 돼. 그 병원에서 누구가 한 건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한다. 비교라는 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죠? 그래서 비교라는 거는 비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에 보시면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요, 수술하는 거를 바로 노출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안 돼.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뭐 우리가 뭐 기사를 봐도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뭐뭐 카더라 그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에도 보시면 신문, 방송, 잡지 같은 거를 보면서 이런 데서 이렇다고 하더라 또는 전문가가 이런 거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이런 형태로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새로운 의료기술의 평가를 받았다잖아. 인증받았다고. 그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틀릴 거다 하고 닫지 마시고 한번 이런 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시험은 100분이지만 OMR을 작성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모든 문제를 내가 주사위를 다 던지는 것까지 이제는 OMR에 고민하면서 마킹하는 게 아니라 고민 다 끝내고 마킹하는 시간은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80분 안에는 끝내야 돼요. 그래야 20분 남겨서 100분을 쓰죠. 그래서 20분은 OMR에 올인하고 80분에 끝내는데 80분 동안에 이거를 계속 69번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잡고 있다가 70번부터 실기부터 망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풀다가 애매하다 싶으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 당황하지 말고 모르겠다 싶으면 체크해. 그래서 1번 모르겠다 문제를 보는데 확실하지 모르겠다 체크하세요. 1번 가지고 잡고 있지 말고 넘어가. 근데 2번도 또 모르겠다 넘어가. 3번 모르겠다. 몇 개 모르겠다 나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그냥 실습하면서 개고생했던 거 막 생각나. 그런 거 막 혼란스러워하지 말고요. 멘탈 강하게 해서 체크해 놓고요. 나중에 다시 보면 이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69번 같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모르겠다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딱 봤을 때 뭔가 나머지는 조금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잖아요. 인증을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거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추한 거는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